네, 안녕하세요. 감탄사가 나오는 것을 소개하는 어머의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30년도 넘은 전셋집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지만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스마트홈으로 집을 꾸미는 거였거든요.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부터 스마트 스위치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 가는 집에서는 이것저것 스마트홈으로 좀 꾸며놓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스마트홈으로 집을 꾸미려면 이것저것 전기공사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요즘엔 되게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별다른 공사 없이도 스마트홈으로 집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전기공사 같은 것들이 필요 없으니까 집주인의 허락을 따로 받을 필요도 없이 집을 스마트홈으로 꾸밀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4살 된 고양이 바다랑 살고 있거든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혼자 두고 일하러 갈 때마다 마음에 조금 걸려요. 그래서 스마트홈 제품을 처음에 구매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구매한 것이 바로 이 홈카메라입니다. 홈카메라 제품은 헤이홈 홈카메라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격은 64,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이파이로 통신을 하고 좌우로는 360도까지 커버가 가능하고 상하로는 50도까지 커버가 가능해요. 저희 집은 투룸인데 현관 앞쪽에 천장에 설치하게 되면 거의 웬만한 공간은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관 옆쪽 천장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저희 집을 촬영한 화면이거든요. 꽤 화각이 넓은 걸 볼 수가 있죠. 생각보다 넓은 범위가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집의 경우에는 약간의 사각지대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 고양이가 자주 가는 길을 촬영하고 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도 이번에 장만한 제품인데요. 바로 도어벨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 좀 많이 했는데 오래된 빌라에 사시거나 아니면 여자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여자분들끼리만 사시는 그런 집들에서 진짜 쓸만해요. 진짜 강추를 드립니다. 제가 며칠밖에 사용을 안 해봤지만 진짜 괜찮은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오래된 집들이나 원룸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폰이 비디오가 안 달려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밖에 누가 와 있는지 확인하려면 문에 있는 그 조그만한 구멍으로 밖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문을 열어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에 사시는 분들한테 정말 강추드립니다. 보통 카메라가 달려있는 인터폰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집에 있는 인터폰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받거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의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충전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배선을 만져줄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 그냥 설치해 주시면 되고 그 대신에 자주 충전해 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배터리 사용량도 꽤 길어요. 하루에 한 10번 정도 사용한다고 했을 때 5개월 정도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꽤 긴 충전 주기를 갖고 있어서 나름 나쁘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밖에 타공을 해서 브라켓을 달아가지고 설치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양면 테이프 가지고서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제가 혼자 사는 여성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요새 택배기사를 사칭을 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집 앞에 왔다 갔다 한다거나 그래서 불안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도어벨의 핵심 기능이 바로 집 앞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화를 할 수 있다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집에 사람이 없어도 벨을 누르면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헤이홈 앱에서 다른 가족들한테 접근 권한을 주면 여성분들이 이제 직접 받기가 뭐할 경우에 남자친구나 아니면 아빠한테 권한을 준 다음에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직접 누군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택배인데요. 네, 기사님 집 앞에 놔주세요. 네, 그럼 집 앞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가족들한테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불안한 부분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불안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해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집의 조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집 조명의 구성은 첫 번째로 집에 원래 달려있는 조명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들로 일단 제어를 하거든요. 거실과 거실 베란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 그리고 침실 하나만 제어가 가능한 1구 스위치, 그리고 현관, 화장실, 부엌을 제어할 수 있는 3구 스위치, 각각 1, 2, 3구 스위치를 달아줬습니다. 옷방은 굳이 원격 제어가 필요 없어서 제가 굳이 달아주지는 않았고요. 제가 원룸 살 때부터 이 아이오에서 나온 스위처라는 제품을 오래 썼었거든요. 이게 원격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를 한번 쓰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개미지옥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침대에 누워서 불 켜고 끄고 이런 거 하기 시작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들을 그렇게 컨트롤하고 있고, 간접 조명들이 있어요. 간접 조명들은 라인 LED랑 스탠드 조명의 스마트 전구들을 제가 달아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인 LED는 커튼 조명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거실에 소파 대신에 나무 팔레트 2개를 깔아놓고 매트리스를 놔가지고 소파 베드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파 베드 아래쪽에 팔레트에 이제 간접 조명을 설치해줘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 앞에 있는 스탠드에 스마트 전구를 달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상에 있는 스탠드에도 스마트 전구를 달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 전구 구매하실 때 RGB 컬러, RGBW 컬러 이런 거 구매할지 아니면 그냥 색온도 조절이 가능한 WW를 구매를 할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RGBW를 사용을 해보면 RGB 조명을 쓸 일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뭐 조도 조절한다거나 색온도를 바꿔준다거나 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WW로도 충분해서 저희 집에 있는 스마트 전구들은 다 WW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들이나 아니면 이런 스탠드 조명에 스마트 전구가 좋은 이유가 바로 조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보통 생활할 때 간접 조명들만 켜놓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저녁에는 밝기를 최대로 해놓고 사용을 하고,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이럴 때는 최대한 어둡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잘 때는 조명 한두 개만 최저 밝기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주방 조명을 레일 조명으로 바꿔줬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쓰던 등기구를 제 가스렌지 위쪽에다가 달아줬어요. 저희 집 싱크대 위쪽에 따로 전선이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등기구를 연결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결하고 나니까 집에 있는 어떤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도 얘가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릴레이를 따로 사서 달아줬습니다. 이 스마트 릴레이를 달아줘서 원격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제가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도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이 스마트 버튼에다가 제가 세팅을 해서 버튼으로 켜고 끌 수 있게 세팅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레일 조명을 달아준 주방에는 전부 다 스마트 전구를 달아줬습니다. 제가 요리하거나 할 때는 색온도도 약간 푸르스름한 빛으로 해서 굉장히 밝게 해서 요리하고 사용을 하고, 일상생활 할 때는 색을 좀 따뜻하게 해가지고 좀 어둡게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컨트롤을 하려면 이렇게 3개의 전구를 다 스마트 전구로 달아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거나 평상시에는 따뜻한 색으로 해서 조도를 좀 낮춰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레일 조명 말고 저희 식탁 위에 있는 펜던트 조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껐다 켜지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펜던트 조명만 켜고 주방등을 끄고 싶다. 그리고 이 싱크대 앞쪽에 펜던트 등이 레일 조명이랑 같이 동작을 해요. 그래서 끄면 같이 꺼지고 켜면 같이 켜지는데, 이 펜던트 등만 켜고 레일 조명을 끄고 싶다 이렇게 설정을 하려면 전부 다 스마트 조명으로 달아줬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펜던트 등만 켜고 싶을 때는 이 레일 조명에 있는 스마트 전구들을 다 끄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3개의 스마트 전구는 한 대의 그룹으로 묶어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들은 기본적으로 레시피를 잘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음성 제어를 하거나 특정 상황이 됐을 때 조명이 컨트롤이 잘 돼야 스마트 홈으로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잘 세팅을 해두고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크게 3가지 모드로 사용을 해요. 첫 번째는 일상 모드, 그리고 두 번째는 무드 모드, 그리고 세 번째는 취침 모드로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상 모드는 집안에 있는 모든 간접 조명들을 다 켜고 색온도를 약간만 따뜻하게 해서 최대한 밝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무드 모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두우면서 좀 더 따뜻한 색깔 이런 것들로 설정을 해서 뭐 TV를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집중을 할 때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취침 모드는 이제 침대 앞에 있는 조명들만 살짝 켜고 나머지 조명들은 다 끄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스마트 버튼에 각각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주방의 등기구를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2번은 일상 모드, 3번은 무드 모드, 4번은 취침 모드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글 홈 미니, 그리고 구글 네스트 허브 2세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에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에 연결해서 각각 제어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구글 홈 미니는 책상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침실에 침대가 있지만 보통은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수면 측정을 할 수 있는 구글 네스트 업 2세대를 거실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잘 때는 수면 측정이 가능해요. 이 구글 네스트 업 2세대의 상세한 리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이쪽에 뜨는 영상을 클릭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저는 TV에 구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나 음악을 음성 제어로 쉽게 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도 영상을 제작을 해서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 영상을 틀거나 유튜브에서 음악을 트는 게 다 음성으로 제어가 가능해요. 오케이 구글, 넷플릭스에서 마션 크롬캐스트로 틀어줘. 네, 크롬캐스트 넷플릭스에서 마션 콘텐츠를 재생합니다. 오케이 구글, 우효의 꿀차 크롬캐스트에서 틀어줘. 그리고 이제 날이 좀 더워질 때가 됐는데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제품이 바로 이 리모컨 허브거든요.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리모컨들 대신에 그걸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컨을 밖에서 켜고 끌 때 진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리모컨이 3만원이 안 넘어요.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렴한데 활용도는 진짜 좋습니다. 오래된 가전들도 리모컨으로 동작하는 가전들은 다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에어컨도 제어할 수 있고 뭐 TV도 제어할 수 있고 뭐 가습기 뭐 이런 것들도 다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한여름에 집에 들어가면 엄청 꿉꿉하고 덥고 그렇잖아요. 특히 좁은 집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출발을 한다, 뭐 학교에서 출발을 한다 할 때 에어컨을 틀어놓고 집에 도착하면 뭐 시원하고 깔끔한 집에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을 나올 때 미리 세팅을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레시피를 잘 짜면 자기 위치에 따라서도 레시피를 짤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집에서 나오면 꺼지고 들어가면 켜지고 이런 것들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오래된 전셋집을 스마트홈으로 꾸미는 것을 알려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을 정리해보면 AI 스피커는 구글 홈 미니, 그리고 구글 네스트 업 2세대를 사용을 하고 있고, TV는 구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 이용하고 있고, 또 카메라는 홈 카메라랑 도어벨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조명은 스마트 스위치 3개, 그리고 릴레이 1개, 스마트 전구 5개와 LED 스트랩 2개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리모컨 허브와 그리고 스마트 버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품 가격을 다 합쳐도 80만원대 정도밖에 안 해요. 100만원이 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제어가 가능한데 100만원이 넘지 않는 금액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30년이 넘은 전셋집이라서 못 하나 박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쉽게 스마트홈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처럼 하드하게 여러 제품들을 다 사용을 해서 다양하게 꾸며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뭐 5만원, 10만원으로도 충분히 좋은 제품들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스마트홈 환경을 구축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컨텐츠도 기다려보시려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